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34페이지에 있는 본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1번에 나와 있는 no, 라는 글씨 보이시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단어를 말을 할 때 단어와 단어 사이에 딱히 무언가를 넣지 않고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많이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나의 가방보다는 내 가방 그 다음에 남동생의 이렇게 하게 보면 남동생 학교 이런 식으로 그냥 명사와 명사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명사와 명사 사이에 여기 나와 있는 노를 집어넣게 됩니다. 노. 그래서 이 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요. 무엇무엇의 혹은 무엇무엇의 것이라는 소유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무엇인 이때는 앞에 오는 게 뒤에 오는 것의 소유가 아니고 무엇무엇인 동격의 노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와타시노 케이타이노 방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 휴대전화 번호죠. 나의 휴대전화의 번호 이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어에서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노를 사용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토모다치노 토모야쿤. 자, 우리 여기서 좀 봐둬야 될 거 뭐였죠? 기억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도모다치가 아니고 토모다치예요. 쓸 때 앞에 오는 토를요. 좀 발음을 살살 한다고 해가지고 얘를 도라고 하지 않는 거 주의해서 글씨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모다치도 명사, 뒤에 오는 토모야쿤도 명사예요. 그러면은 친구의 토모야쿤이 아니고 친구인, 무엇무엇인 여기서는 동격의 노를 써서 무엇무엇인 도모야군, 그래서 친구인 도모야군이에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PPT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땐 방금 전에 뭘 사용한다고 했죠? 조사, 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사의 뜻은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무엇의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무엇인.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는 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와타시노 케이타이노 방고 데스 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앞에 있는 거는 이 휴대전화가 내 거라는 뜻입니다. 소유의 의미의 노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노는 명사, 휴대전화라는 명사와 번호라는 명사를 연결해 줬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가 첫 번째 예문,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게 되면요. 첫 번째 있는 명사는 토모다치, 친구라는 명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토모야쿤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이때 노는요. 동격의 의미인 무엇무엇인 노입니다. 그래서 노의 뜻을 우리가 소유의 의미인지 단순히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지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랑 원래 같은 건데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얘를 노로 연결하는지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숫자 읽기가 나옵니다. 숫자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화번호를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본의 휴대전화 번호는 우리나라랑 달리 0, 9, 0, 어쩌고 저쩌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요 중간에 있는 다시는 뭐라고 읽기로 했죠? 노라고 읽기로 했습니다. 노. 그리고 앞에 숫자 읽고 뒤에 숫자 읽으시면 되는데 먼저 1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0, 5 1, 2, 3, 4, 5인데 이 중에서 주의해야 될 거 뭐?
네. 4는 용 또는 시 두 가지 방법으로 읽습니다. 6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8, 9, 10이에요. 6, 7, 8, 9, 10. 자, 이때 중간에 오는 유, 얘는 요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거에서 자음 갖고 오고 뒤에 거에서 모음 갖고 오고 장음, 큐. 앞에 거에서 자음 갖고 오고 뒤에 거에서 모음 갖고 오고 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주의해야 될 거 7은 시찌라고 읽는 방법이 하나 더 있고요. 9는 쿠라고 읽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번호를 말할 때는요. 보다 명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용, 나나, 규 요 세 가지만 사용하는 거. 시라든지 시찌라든지 쿠는요. 우리가 숫자를 셀 때는 번호를 말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말을 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말을 할 때 0을 말을 해야 되겠죠. 자, 0을 첫 번째로 읽을 때는 제로. 영어의 제로를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카나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자로 0자를 그대로 읽어서 레이가 아니에요. 우리 에단 다음에 이가 왔을 경우에 장음으로 읽기로 했죠. 레. 그쵸? 그 다음에 마루는요. 우리 빵 혹은 공이라고 말하는 의미로 마루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로, 0, 0을 그대로 우리가 읽었을 때 제로. 네, 마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말할 때 숫자 사이에 있는 하이픈은 노로 읽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어법 내용을 갖고서는 오른쪽에 있는 지붕대 체크 34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미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알맞은 말 넣기입니다. 미나미 고등학교의 토모야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때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네, 출신 혹은 소속을 나타낼 때죠. 그때는 뭘 쓰면 될까요? 네, 미나미 코코노 토모야 데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뭐 있을까요? 기억하는 친구가 있네요. 자, 코라는 단어를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코우라고 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읽지 않을까요? 네, 오단 다음에 우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말을 할 때 장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나미 코코노 토모야 데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규제로 요 어떻게 읽기로 했죠? no. 그쵸? 하지, 나나, 영, 사앙 이니까 우리가 얘를 숫자로 쓰게 되면은 하지, 나나, 영, 상, 8, 7, 4, 3. 그 다음에 하이픈은 아까 어떻게 읽었죠? 노라고 읽고 1, 2, 3, 5 읽어볼까요? 이찌니 상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일본 사람들의 호칭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밑에 보시면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말을 해요. 처음에는 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앞에 뭘 갖고 와서 쓸까요? 네, 성씨를 갖고 와서 씁니다. 물론 우리말로 어이 김씨, 어이 이씨 이렇게 말할 때는 약간 낮춰 부르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일본어에서는요. 사람 성 뒤에다가 상을 붙여서 나카무라상, 다카하시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혹은 친한 사이에서는 이름 다음에 상을 붙이기도 해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はじめまして。私はユミさんです。よろしくね。ユミさん? 자, 이때 얘는 왜 물음표를 떠올렸을까요? 네, 이 상이라는 건요. 상대방,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을 높여서 좀 더 공경의 의미를 담아서 정중하게 말을 할 때 누구누구 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스스로를 높여서 나는 누구누구 님이야. 나는 누구누구 씨야. 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네. 이 상은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성이나 이름에 붙여서 사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일본 사람은요, 무언가를 가리킬 때, 우리 이렇게 맞아. 너 일로 와봐. 그때 저요?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죠? 손으로 자기 가슴 있는데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요? 선생님 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 있는 데를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면서 와타시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코 있는 데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름만 말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름과 성을 모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은 보통 성에 붙여서 사용하고 친한 사이거나 친근감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남자들한테는 상 대신에 쿤, 여자는 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쿤이랑 짱 어떻게 생겼는지 쓸 수 있을까요? 자, 누구누구 쿤이라고 할 때 아까 토모야 쿤 할 때 나왔대. 요새는 여자친구들 이름 뒤에다도 이 쿤을 붙이기도 한대요. 자, 그 다음에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짱, 누구누구 짱, 하나 짱, 미나 짱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요. 교과서 36페이지입니다. 교과서 3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가이테미요 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때 이 가이테미요는요. 써 봅시다. 쓰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쭉 들은 다음에 밑에 있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뜻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ちらはイーハナさんです。私の携帯の番号です。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렇게 세 개를 들어봤는데요. 밑에 있는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로시크 이 뒤에다가 바로 그냥 내만 붙여서 요로시크네 잘 부탁해. 뭐 잘 이란 뜻이죠. 고찌라와 할 때 얘를요. 제가 뭐로 읽었어요? 와로 읽었어요. 조사로 은는의 뜻일 때 은는의 뜻일 때는 와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고찌라와 이쪽은 할 때 와라고 읽는 거. 자, 똑같은 와인데요. 얘는 히라가나 중에서 와, 오, 응 할 때 나왔던 와가 나왔습니다. 와타시노 하게 되면은 나의 혹은 우리말의 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고찌라와 이 하나상 데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찌라와 이 하나상 데스. 뭐죠? 이쪽은 이 하나씩입니다. 라는 뜻이죠. 고찌라와 이 하나상 데스. 이쪽은 이 하나씩입니다. 2번. 와타시노 케이타이노 방고 데스 라고 했습니다. 와타시노 내 휴대전화의 번호입니다. 여기는 노가 2개 들어갔어요. 앞에 있는 노 같은 경우에는 소유를 나타내는 노. 얘는 소유. 뒤에 있는 노는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노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밑에 있는 거 고찌라 코소 어쩌고 저쩌고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했습니다. 오네가이시마스 뜻이 뭐였죠? 부탁합니다.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합니다니까 여기 들어갈 것은 요로시크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노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그쵸? 다음에 케이따이 할 때 케이따이 아니에요. 여기는 장음으로 해서 케이따이. 방고우 아니고 방거라고 말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주어진 낱말을 참고하여서 자기소개하는 글을 쓰고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나와 있는 취미 종류를 한번 우리가 말을 해볼게요. 야큐라고 말을 하게 되면 野球 뜻은? 뜻은 뭐예요? 야구.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料理 요리 뭘까요? 네, 요리요. 똑같이 료로 시작하는데 얘는 들어보세요. 旅行 료코 뭘까요? 네, 여행. 그 다음은 가타카나니까 그냥 한번 써볼게요. 얘는 게무 게임이에요. 삿카 사앗카 뭘까요? 축구. 얘는 피아노 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메 마시떼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해도 되지만 일본어에서는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말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하지메 마시떼 처음 뵙겠습니다. 와타시와 나는 이때 제가 하를 와로 읽은 거. 자, 본인의 이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니까 가타카나로 표기를 하고요. 앞에 성, 점,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데스, 출신.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혹은 어디 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한국 한번 써볼까요? 한국. 가항코크 가라 기마시타. 이 가라 기마시타 기억해두세요. 어디로부터 왔습니다. 슈미와 자 취미라는 단어. 슈미와 어쩌고 데스. 저는 취미가 슈미와 료코 데스 하게 되면은 여행입니다.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예시 답안으로 제가 한번 넣어서 말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낱말을 갖고 자기소개하는 글을 쓰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과 출신과 취미를 한번 해봤는데요. 밑에 3번에 나와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쓰고 한번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휴대전화 번호 자체는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그냥 휴대전화 번호 중에서 그냥 우리나라는 010으로 시작하니까 010-1234-5678이라고 해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0110-1234-5678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기억하시나요? 자, 휴대전화 번호에서 이 중간에 하이픈은 no라고 읽어주시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페이지는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본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교복을 입는다든지 그다음에 학교 가서 수업을 하고 보충 수업을 하고 같은 점도 많지만 물론 다른 점도 많아요. 그래서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일본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고등학교의 입학식은 벚꽃의 개화 시기인 4월에 행해집니다. 자, 일본의 학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우리나라랑 똑같고 모두 다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전문대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많이 가는데 그 경우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 해당되는 센터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3학기제이지만 2학기제를 채택한 학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 2학기제죠. 3월에 한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가 시작이 되죠. 자, 아까 4월에 입학식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식은 3월에 합니다. 3월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양복을 입고 혹은 기모노를 입고 졸업식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대학교 졸업식 때 여학생은 전통 의상인 기모노나 기모노 위에 하카마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요. 남학생은 정장을 주로 입는데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대부분 회사에 취직이 내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고등학교의 체육대회야. 일본은 부카츠라고 해가지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학교의 체육대회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등교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는 셔틀을 타고 오는 학생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오는 학생도 있고 부모님이 태워다 주시는 학생도 있고 걸어오는 친구들도 있죠. 어깨에 매는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이 많은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런 뭐 옷부터 신발, 양말, 가방까지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자전거 주차장이 학교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서 갈아 신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일본 고등학교의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은 주로 급식이나 도시락을 먹거나 매점에서 사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교실에서 급식을 하지 않고 식당에 가서 먹잖아요. 일본에서는 도시락을 싸오거나 친구들끼리 3, 4 모여서 뭐 매점에 가지고 뭘 사서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매점에는 앞에 식당이 있어서 매점에서 산 것을 식사하는 데도 있고 좀 사립학교라든지 좋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처럼 급식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배급을 받아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경우. 자, 일본 고등학생의 교복입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교복 외에도 가방이나 신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춘초복처럼 언제는 이렇게 입어야 돼. 언제는 이렇게 입어야 돼. 딱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서 수영 수업을 했을 경우에는 수영복까지 학교 수영복이 딱 지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랑 일본 고등학교의 일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월 달에 뭐 겨울방학, 봄방학, 졸업식 이렇게 쭉 이렇게 월별로 나와 있는데 일본은 3학기 시작. 그래서 봄방학 있고 입학식을 4월에 해서 1학기 시작하고 중간고사 해서 기말고사 해서 8월 달에 여름방학을 하고 굉장히 덥죠. 덥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의 학교 다 쉬고 혹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겨울방학해서 12월 달에 학년이 끝나죠. 자, 한국과 일본의 다른 모습을 찾아볼게요. 일단 등교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는 등교 시간이 학교마다 달라요.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9시 등교, 우리는 7시 반에 등교.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지정한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고 우리도 봄, 가을에는 춘추복을 입고 하복을 입고 혹은 생활복을 입고 체육 시간은 체육복을 입고 이렇게 생활을 하죠. 신발은 대부분 운동화를 사용을 하고 여학생의 경우는 구두를 신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보통 이 양말 밑에 학생 구두를 신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학생들을 봤을 때 여학생들도 대부분 운동화를 신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보통 걸어오거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반면 일본에서 아까 뭘 탄다 그랬죠? 대중교통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을 합니다. 학교에 사물함이 있어 가방이 무겁지 않은 편이고 우리 교실 뒤에 보면은 각자 사물함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책 같은 걸 넣어놓고 자물쇠로 걸어놓는데 일본에서는 물론 사물함도 있지만 사물함 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물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등에 매는 배낭한 가방이 우린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숄더백, 어깨로 이렇게 한쪽으로 매는 거 혹은 가로질러서 매는 크로스백. 자, 일본의 등교 시간은 정해져 있대요. 8시 반 전후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가방, 양말, 신발 등 딱 착용하고 등교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엄격하게 잡는다고 해요. 자, 책가방 이외에 동아리 활동을 위한 가방 등 여러 개의 가방을 메고 등교를 하고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학교가 약간 언덕에 있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요. 학교 안에 자전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도 어디다 주차를 할지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39페이지 중간에 보면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 고등학교 입학식은 주로 몇 월에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3월에 입학을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4월에 입학한다라고 아까 말을 했죠. 자, 일본에는 뭘로 통학하는 학생들? 버스? 지하철? 아니죠. 자, 일본에서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문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한 페이지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2단원 제2과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쿠닌시어 라고 되어 있어요. 가쿠닌시어 보이시나요? 자, 왜 이렇게 되지? 확인해 봅시다. 자, 잘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에 번호를 쓸 거예요. 있지 몇 번이죠? 1번, 니 2번, 3번인데 우리가 보기엔 듣는 내용을 잘 들어보고 여기에다가 알맞은 번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私の趣味はゲームです。 2、こちらはソウミンさんです。3、はじめまして、イーユリ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자, 1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와타시노 슈미와 게임 데스. 아까 게임은 뭐였죠? 게임이었어요. 나의 취미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어디다가 1번을 쓰면 될까요? 네, 여기다가 1번. 자, 두 번째. 고치라와 소민상 데스. 소민상 데스. 이쪽은 소민씨입니다. 라고 누군가 타인을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2번, 3번 중에 어느 거? 3번에다가 2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지메 마시테. 이유리 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했으니까 하지메 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이유리 데스. 이유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니까 자기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2번. 자, 2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있는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하지메 마시테. 하지메 마시테는 우리 알았어요. 뭐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자, 미나상 하게 되면요. 얘는 여러분이란 뜻이에요. 민나, 모든 것에다가 상, 높임말을 붙여서 여러분이라고 할 때 미나상, 하지메 마시테.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와타시와 스미스 데스. 와타시와 라고 했어요. 얘는 은는이니까 나는 스미스입니다. 아메리카 카라 기마시타. 어디서 왔대요? 가타카나. 얘 아메리카. 얘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슈미와 사카 데스. 슈미. 취미는 뭐래요? 사카. 축구. 축구입니다.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부디 잘 부탁합니다. 자, 일치하는 것을 고를 거예요.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 고를 거니까 우리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얘 어디서 왔어요? 아메리카. 미국에서 왔어요. 취미는 축구이다? 네, 얘가 정답이죠. 취미는 축구이다. 취미는 축구. 어디 나왔어요? 슈미와 사카 데스. 여기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이다. 몰라요. 안 나와 있거든요. 일본 음식을 좋아한다. 몰라요. 얘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처음 인사말,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거. 얘 이름이 스미스라는 거. 미국에서 온 거, 취미가 축구인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문장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일본어로 부디 잘 부탁합니다.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잘 부탁해요. 라고 인사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쭉 듣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완성해 본 다음에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じめまして。イゆりです。韓国から来ました。 자, 하지메 마시테 이유리 데스. 어디서 왔대요? 한국 가라 키마시타. 한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는 뜻이었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私の携帯の番号は090-9876-5431です」 자, 와타시노 케타노 방거와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나왔어요. 앞에 있는 노는 소유의 의미고 뒤에 있는 노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내 휴대전화 번호는 는이니까 얘는 발음할 때 와라고 발음해요. 와. 자, 얘 전화번호가 뭐냐면요. 090 090의 090. 자, 중간에 있는 얘는 노로 읽기로 했죠, 우리 노. 자, 큐 하지 나나 로크 노 고 용 사앙 이치 데스 라고 해서 어떤 번호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숫자를 보고 일본어 히라가나로 쓰는 연습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2과 하지메 마시테라는 단원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단원에 나오는 오자마시마스, 다른 집,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방문할 때 쓰는 표현, 일본 사람들의 주거에 대해서 혹은 가족 소개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과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